자, 처음에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와요. 권지윤? 글씨 작나요? 글씨 작아? 자, 이 정도로 쓸게. 스펙트럼을 배울 건데 스펙트럼이 이제 색이 띕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백색광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에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까 대충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보세요. 자, 백색광이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리즘에 분광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프리즘이라기보다는 분광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자,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는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얘가 이렇게 해서 빛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이를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해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되게 귀찮지만 색깔을 조금 넣어보면 이렇게 색깔띠가 나오게 돼요. 그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렇지? 여기까지. 자, 백색광에서 나온 빛이 어떤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저온의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프리즘을 통과할 건데 얘가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분광기를 통과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색마다 꺾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꺾이긴 할 건데 이렇게 꺾여서 나올 건데 자, 보시면 저온의 기체는 특성이 뭐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를 다르게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예를 들면 얘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가정할게요. 노란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서 되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건데 귀찮아. 잘못했네. 대충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얘는 노란색을 얘가 먹은 상태니까 여긴 노란색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란색의 위치에 이렇게 해서 까맣게 까만 선이 나오게 됩니다. 요 까맣게 칠해진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흡수선. 그리고 요 스펙트럼, 그럼 흡수선이 있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노란색을 먹었으니까 노란색이 안 나온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노란색을 먹은 이 저온의 기체를 내가 괴롭혀. 전기도 주고 압력도 주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얘가 지가 먹고 있던 노란색을 뱉어냅니다. 노란색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광기에 때리면 얘는 지가 먹고 있던 색깔밖에 없으니까 지가 먹고 있던 색깔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간색, 보라색 그리고 지가 먹었던 노란색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깜장색이에요. 나머지는 깜장색. 자, 그럼 이 선을 우리가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패턴 했으니까 방출선. 그럼 당연히 이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졌고 여기도 빨주노초 파남보 없이 그냥 여기에 원래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도 다 안 나오고 노란색 딸랑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둘을 합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선 스펙트럼. 그냥 선을 갖고 있다고. 흡수선, 방출선. 이렇게 선을 갖고 있다고. 자, 얘를 전기와 압력을 가하긴 하는데 보통 이 기체를 방전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방출시키는 거구나.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전관 말이 나오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측을 했어요. 이 스펙트럼을 관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주 파트야. 우주 파트. 그래서 여기 관찰하는 우리 지구일 거고, 백색광은 별이에요. 임의의 별. 됐니? 백색광 임의의 별. 그럼 당연히 이 저온의 기체는 그냥 별과 지구 사이에 있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별과 지구 사이에 뭐 아무것도 없진 않을 거 아니니? 그치? 뭔지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특정한 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조사를 했어. 요렇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안 그릴게. 까만 선만 그리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에 조사를 하니까 까만 선이 있었어. 근데 계속 관찰을 했어. 계속 관찰을 하니까 여기 요렇게 있던 까만 선이 점점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됐니? 점점 빨간색 쪽으로.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빨간색 쪽으로 더 이동을 했어요.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걸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와요. 이게 아마 8페이지인가 9페이지에 나올 건데 그냥 여기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용이 좀 장황하게 써 있어가지고 여기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도플러 효과 또는 도플러 현상이 나올 건데 얘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서 있어. 자, 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갈 거야. 너무 이상하게 왔네. 자, 똑같은 차야. 알겠죠? 똑같은 차가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가만히 있고 지나갈 거란 말이야. 얘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때가 있고요. 얘가 나한테서 멀어질 때가 있어. 그쵸? 멀어지겠죠? 가까이서 지나갈 거 아니니?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사이렌이 이요 된단 말이야.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쪽팔려서. 알겠죠?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올 때, 가까이 올 때는 소리가 점점 고음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고음. 이거잖아. 웅, 이렇게 가잖아. 그치? 자, 멀어질 때는 소리가 저음이 돼. 이게 다 외우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알겠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야, 이것만 그것만 외우면 돼. 알겠지? 야, 칠판 졸래 많이 쓰는데 저거 다 어떻게 외우지? 이러지 않아도 돼. 알겠죠? 자, 고음은 진동수가 큰 소리고, 저음은 진동수가 작은 소리야. 우리 고음 같은 거 잘 내는 가수 이러면은 막 돌고래 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초음파, 초음파 소리, 진동수가 크다. 뭐 이런 건데, 저음은 진동수가 작고 고음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반대예요. 원래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빛과 파동을 배웠기 때문에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까먹었겠죠?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파장은 진동수와 반대예요. 자, 파장은 진동수와 반대야. 근데 너무 어렵잖아 지금. 그치? 뭘 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 무언가 나에게서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 다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멀어질 때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 이렇게 해서 파장이 될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크게 출렁거리는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는 요 파도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냥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 알겠니?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 자, 잘 봐. 정확한 원리를 알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제 깊숙하게 설명해야 원리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현상들. 근데 그런 건 어차피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때려 죽여도 외워야 되는 걸 두 가지 할 겁니다.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요건 일단 기억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빨간색일수록 파장이
길다. 요거 두 개는 그냥 때려 죽여도 알고 갈 겁니다. 알겠죠? 요거 두 개는 그냥 우리가 영어 외울 때 알파벳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듯이 그냥 외울 거예요. 알겠죠? 알파벳 기본적으로 외우듯이 그냥 외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멀어지면 파장 길어져. 요거 알면 됩니다. 알겠죠? 도플러 효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적색 편의. 이건 일어나. 이건 관찰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관찰을 한 거고. 적색 편의가 된다는 얘기는 빨간색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이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뭔가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쵸? 뭔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때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지구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조금 더 멀어진 거야. 됐니? 이때는 별이 이때보다도 더 멀어진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순서는 미래잖아.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되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멀어지는 거의 반대말이 뭐야? 가까워지겠죠? 별과 지구가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니?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야, 아주 먼 옛날에는 우주가 한 점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니? 모든 물질들이 다 서로 아주 가까워지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우주가 한 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뭐랄까요? 궁금하게 된 거죠. 그렇죠? 궁금하게 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가 여러분들 6, 7, 8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6, 7, 8쪽까지의 개념이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이거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우리가 이제는 우주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거야.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 자, 일단 허블은 잠깐 제껴놓을게요. 잠깐 제껴놓고 잠깐만. 첫 번째는 동적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이 있어요. 동적 우주론은 거기 동적인 우주라고 나왔나? 동적 우주론이 동적인 우주예요. 프리드만과 르메트르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 이름은 나중에 외우세요. 알겠죠? 사람 이름은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프리드만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동적 우주론은 뭐냐면 야,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라는 게 동적 우주론이에요. 동적 우주론. 정적 우주론은 그럼 뭐겠어? 얘는 움직이는 거고 얘는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야, 씨발 뭐라는 거야? 우주는 안 움직여. 우주의 크기는 그대로야. 안 바뀌어. 라고 하는 게 정적 우주론입니다. 근데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중요해요. 슈타인형이랑 뉴턴형이 주장을 합니다. 정적인 우주론은.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 당시는 이 사람들이 슈퍼스타야. 완전 슈퍼스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맞는 거야. 알겠니? 이 사람들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고 워낙 대단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으니까 야, 당연히 얘가 맞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 야, 그러면 일단 뉴턴이 있으니까 뉴턴의 주된 발견이 뭐야? 중력. 그치? 중력. 지구가 끌어당긴다. 중력. 그러면 아니 중력 만류인력이라는 게 이때 발견했을 텐데 그럼 지구가 있고 별이 있는데 왜
왜 얘네는 서로 중력 때문에 잡아당길 텐데 그럼 우주가 작아져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왜 우주가 작아지지 않고 중력 때문에 왜 작아지지 않고 크기는 계속 왜 일정한 건데 물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타인 형이 이 슈타인 형이 우주상수라는 걸 얘기해요. 우주상수. 이게 뭐냐면 몰라도 돼. 그냥 우주상수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주상수 뭐냐면 아까처럼 얘랑 인력이 작용해서 원래는 크게 작아져야 되는데 이거랑 반대되는 반대 힘이 작용을 해. 이 반대 힘이 우주상수야. 그래서 얘 때문에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져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맞아요. 여기니? 결론적으로는 얘가 맞아. 그래서 슈타인 형이 미안해 라고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얘가 맞습니다. 우리는 맞는 거만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나중에 시험 볼 때 얘는 맞고 얘는 틀렸어. 그래? 그럼 얘만 외워야지? 아니라고. 얘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왜 틀렸는지도. 자, 그러면 일단 둘이 싸워서는 얘가 이겼네. 그치? 둘이 싸워서는 얘가 이겼어.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일단 알겠어.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일단 알겠다. 자, 그래. 여기까지 됐다. 여기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얘가 이겼어. 그래, 우주가 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둘 다, 우주가 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다고, 거기까지는. 공통적이니까 알겠어. 그럼 이제 빅뱅 우주론은 뭐냐? 빅뱅 우주론은 크기는 커지지만 우주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주의 질량은. 그러면 이런 거야. 자, 겨울이야. 여기 난로 간 데 있어. 근데 이 교실을 2배로 늘렸어. 근데 난로는 1대야. 그 온도는 내려가겠죠. 교실을 더 늘려. 근데 난로는 여전히 1대야. 그 온도가 쭉쭉 내려가겠지. 근데 정상우주론은 뭐냐면 교실은 계속 늘릴 건데 난로도 계속 늘릴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교실을 늘릴 건데 난로는 계속 그대로니까 온도가 줄어들겠죠. 그치? 온도 T라고 쓸 거야, 계속. 자, 정상 우주론은 교실이 2배 되면 난로 1대 더 넣고 교실을 또 더 늘리면 난로 1대 더 넣을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도도 빅뱅 우주론은 줄어들고 정상 우주론은 커지는데, 자, 우리가 밀도라는 게 계속 개념이 나올 거예요. 과학에서 밀도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겁니다. 밀도를 그냥 우리가 뭐 빽빽한 정도 이렇게만 하면 너무 초딩틱한 거고 밀도라는 걸 정의를 조금 다시 해보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크기는 커진다고 했지? 그치? 크기는 커지지? 근데 질량이 일정해. 그럼 밀도가 줄어들겠죠? 그치? 근데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커져. 그럼 밀도는 일정하겠지? 그치?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질량은 일정한데 온도가,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작아지고 밀도 작아지고. 정상 우주론은 난로도 계속 높기 때문에 온도랑 밀도가 점점, 밀도 증가가 아니죠? 밀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조금 내용이 많죠?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뭐 별거 없어요. 여기 그냥 스펙트럼은 그냥 까만 선은 흡수선, 색깔 선은 방출선, 합쳐서 선 스펙트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흑백 시험지잖아. 그렇잖아? 우리 흑백 시험지고 교재도 흑백이기 때문에 까맣게 돼 있는 것 중에 살짝 좀 밝은 선이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이고, 몰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까만 선이 있으면 흡수 스펙트럼이야. 알겠죠? 어차피 우리 흑백 시험지니까, 칼라는 아니니까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근데 관측해보니까 선이 빨간색 쪽으로 가.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야. 그러면 두 개를 콜라보하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멀어지는구나. 별과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주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그 얘기가 어딨죠? 그 얘기가 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 했네요. 빅뱅 우주로는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거고요. 정상 우주로는 이제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과학의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이름이에요. 과학자들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내신 때. 알겠죠? 지금 말고 내신 때. 그리고 맞고 틀리고를 외우는 게 맞고 틀리고 왜 맞고 왜 틀리고를 외우는 거지 맞는 것만 줄창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앞에 보세요. 알겠죠? 그냥 앞에 보세요. 왜냐면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보세요. 그리고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과제보다는 이 교재가 좀 더 어렵습니다. 교재가 좀 어렵고 교재는 이제 송도 지역이랑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학교들의 이제 주요 학교 기출 문제예요. 실제로 기출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막 그냥 눈으로 보면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는 안 넣습니다. 우리 중학교 시험에서도 막 그런 거 문제 있잖아. 보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하는 문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살짝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모든 시험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줄창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또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원자라는 걸 배워요. 원자. 근데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과 전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리씩 보게 되면 양성자는 플러스를 1개 갖고 있는 애고 중성자는 플러스를 안 가지고 있는 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1개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로 따졌을 때.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는 다른 애들이 생긴 거야. 양성자 안에 또 다른 애들로 구성이 돼 있다. 중성자 안에 또 더 작은 입자들이 합쳐서 중성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 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쿼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쿼크.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야, 상식적으로 핵이 먼저 탄생하고 중성자가 탄생하진 않았을 거 아니니? 그렇잖아. 얘네가 나와야 둘이 합쳐서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고 난 후 입자가 만들어진 순서는 쿼크,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구나 하시면 됩니다. 빅뱅이라는 게 큰 폭발이죠. 대폭발입니다. 대폭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로 가면 우주가 점점 작아져서 한 점에 있었다. 근데 한 점에 있던 게 못 버티고 폭발한 걸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놀린 거예요. 야, 그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계속 얘네가 몰려있으면 빵 터지고 빅뱅이냐? 라고 한 게 빅뱅이 된 거야. 알겠죠? 놀렸는데 그게 어떻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빵 터졌어. 진짜로 빅뱅이 일어났어. 자, 빅뱅.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한 곳에 쭉 모여있는 상태. 자, 그 한 점은 온도가 엄청 높았던 상태고 압력도 엄청 높았던 상태입니다. 빅뱅인 상태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있어도 덥잖아. 그치? 친구들 계속 이렇게 껴안아봐. 덥잖아. 그쵸? 자, 빅뱅이 빵 터졌어. 자, 대폭발 우주론. 빅뱅일 때 뭐라고? 크기는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하고 온도 내려가고 밀도 내려간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빅뱅이야? 그러면 크기는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고 밀도는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간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온도가 내려간다가 키포인트야. 온도가 내려간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 입자들이 이제 생겨요. 기본 입자. 자, 기본 입자.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와 쿼크. 전자는 마이너스 1 전기를 갖고 있고, 쿼크는 또 두 개로 나눠서 위 쿼크와 아래 쿼크로 나뉘고, 위 쿼크는 보통 우리가 U로 씁니다. 업 쿼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래 쿼크는 다운 쿼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를 갖고 있고요.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전자는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굳이 순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와서 쿼크 만들어질 때 전자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있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가 모일 건데,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돼요.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기를 원래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자,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그래서 양성자는 업쿼크, 다운 쿼크가 모여 있어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플러스 1 되죠? 합치면. 자, 중성자는 업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해서 UDD입니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는 업쿼크, 다운 쿼크. 중성자는 업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덥지? 니는 안 덥니? 대답을 이렇게 뭐라도 해, 대답을. 어떻게든 대답을 해봐. 괜찮아? 안 더워? 괜찮아? 자. 까먹었다, 씨.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고요. 특징을 비교를 해보자면, 자, 질량으로 따졌을 때, 자, 양성자는 앞으로 P라고 쓰고, 중성자는 N으로 쓸 겁니다. 요거는 계속, 통합과학 말고도 계속 이제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이 쓰는 거니까, 잘 아세요.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잘 봐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수도 있어. 말랐던 애가 뚱뚱해질 수 있고, 뚱뚱한 애가 말랄 수도 있다고. 됐니? 왔다 갔다 된다고. 근데, 말랐던 애가 뚱뚱해지려면, 무거워지려면, 에너지를 먹어야 되죠. 그치? 뭔가 먹어야 뚱뚱해질 거 아니니? 그치? 무거워질 거 아니야. 무거운 애가 날씬해지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됩니다. 그쵸? 더 먹거나 뱉어내거나. 그치? 자, 근데 봐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도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그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얘네가 점차 이걸 안 해. 그러면 양성자는 중성자가 안 되는데 중성자는 양성자로 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야. 잘 봐. 원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었어요. 1대1. 개수가 1대1인데 양성자는 중성자가 안 되는데 중성자는 양성자로 점점 될 수 있어. 그럼 얘가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약 7대1의 비율까지 되게 됩니다. 7대1의 비율까지. 자, 이제 개수야, 개수. 그럼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대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그럼 7대1이지. 그쵸? 7대1. 자, 양성자 하나를 우리가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헬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륨. 그럼 여기서 문제. 수소와 헬륨은 몇 개 대 몇 개니 지금? 수소 몇 개 있어?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지? 그치? 수소 12개. 6, 7, 8, 9, 10, 11, 12. 헬륨은 하나지, 지금. 그치? 헬륨은 이렇게 하나. 지금 수소 대 헬륨의 개수를 얘기한 거야, 그치? 개수. 자, 수소는 10g이고, 헬륨은 4g이에요. 그러면, 수소랑 헬륨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수소는 1g짜리가 12개니까 12g이고, 헬륨은 4g이지. 하나짜리니까. 4g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4g이고 1g짜리가 12개 있으니까 12g이잖아. 그러면 약분하면 약 3대1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자, 에이씨, 왜 이러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3대1로 계산이 된다고. 뭐라고? 빅뱅이라고 치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현재는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약 3대1로 질량비가 돼 있을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을 한 거지. 야, 그럼 이제 진짜 재보자. 근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때려보니까, 실제로 이제 관측을 해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실제로 3대1인 거야. 실제로. 야, 그러면 우리가 빅뱅이라고 치고 계산해도 3대1이고 실제로 재도 3대1이라는 얘기는 우주의 탄생이 빅뱅이 맞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이 얘가 빅뱅의 증거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졸라 중요하다 이거. 졸라 중요해. 자, 근데 봐봐. 뭐 얘기하려고 했지? 빅뱅은, 지금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지만, 지금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결론이 난 건 아니야. 알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증거가 너무 충분하고, 이게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긴 하지만, 지금, 우주는 무조건 빅뱅이야.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시고. 자,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여기 무조건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에는. 잘 봐. 시험 문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현재 5대1이야. 원래는 7대1인데 5대1이라고 한 거야. 자,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5대1이야. 야,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됐니? 보통은 이거는 너무 쉽잖아. 3대1만 외우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요새는 조금 숫자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해보는 거야. 물론 5대1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교 문제에서 6대1, 7대1, 8대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통은 5대1로 내요.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성자. 요렇게가 헬륨이라며. 그치? 요렇게가 헬륨. 요거 하나는 수소야. 알겠니? 요거 하나는 수소. 그러면 수소 대 헬륨의 개수는 지금 1이래. 1, 2, 3, 4, 5, 6, 7, 8. 8대 1이죠. 그치? 8대 1.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자, 질량비는 1g짜리가 8개니까 8g. 4g짜리가 1개니까 4g. 그러면 수소와 헬륨은 약
2대 1로 있는 거지. 그치? 2대 1. 그래서 답지에 2대 1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수소가 갖는 비율이 몇 %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66%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됐니? 맞는 건가? 되고 있어? 그래? 그렇구나. 아,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쉬고 뒤에 있는 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분에 다시 할게요. 알겠죠? 5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